모의고사 보죠, 전범위. 네. 제가 냈어요. 제가 냈고, 이번에는 아마 박문각 모의고사 안 보고, 그건 어렵다 해가지고, 2월 달이라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문제 냈고, 범위는 민법 총칙부터 계약 총론까지 냈어요. 오늘 해제까지 냈고, 1월 달에 배운 거에서 냈어요. 1월 달에서. 모르는 지문은 한 10개쯤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배운 데서 냈고 어려울 거예요.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래서 낯선 지문이 나오면 물음표 하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답 지문이 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1월, 2월 복습이 많이 되신 분은 점수가 8점이 넘을 거고 80점. 공부가 된 사람은 1월, 2월만 오특강, 기출특강 듣고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낫겠지.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숙달이 안 돼 있을 뿐이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가 완결이 안 됐겠죠. 1월, 2월 내용도. 그러니까 너무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중요해. 지금은 살짝 느낌상 어렵다.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막 넘어가야 돼. 특히 아직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가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하고 넘어가도 돼요. 꼭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데 강박관념 빨리 벗어나. 그냥 조금 만만하게 보인다.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40문제 가야 돼. 그러니까 지문이 막 길다. 그러면 1번에서 5번도 2번 지문이 3줄짜리야. 그러면 바로 3번으로 가. 3, 4, 5번이 답이 안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 2번 가는 거지. 꼭 모든 문제든 지문이든 순서대로 꼭 풀어야겠다는 생각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풀 수 있는 것 그거부터 40문제 중 절반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 훈련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 예전에는 우리 목차 순서로 나왔거든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근데 작년에 완전히 바꿔버렸어. A형, B형이 없어진 대신 대리가 막 앞에 나오고 저기 물권법이 총론 그쪽에 나와버리고 그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단지 총칙 10문제 물권 14문제 그건 지켜줘. 근데 그 내에서는 매매가 총론 앞에 나와버리고 해제가 뒤쪽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작년부터 추세가 바뀌었어요. A형, B형이 없어졌거든. 그래서 저도 똑같이 모의고사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훨씬 어려워. 순서대로 나오는 것보다 뒷놈이 앞에 나오죠. 그러면 훨씬 느낌상 어려워요. 근데 훈련 지금부터 해야 돼.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는 아마 앞으로 그렇게 낼 거예요. 전범위는. 그래서 그거 갑자기 왜 대리가 1번 문제지? 그렇게 놀라지 마시고 막 뒤죽박죽으로 냈으니까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나 10문제 못 풀었어. 그 상황을 빨리빨리 없애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무조건 보세요. 나 나중에 공부되면 모의고사 볼 거야. 그러지 마. 계속 공부 안 돼. 현 상태에서 막 들이대야 돼. 아셨죠? 공부된 뒤에 문제 푸는 거 아니고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니에요. 일단 들이대. 그래서 내가 과연 몇 문제나 답을 골라냈느냐, 동그라미가 몇 개나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거 한 번씩 경험을 해봐야 공부할 생각도 들고 하는 거예요. 꼭 봐요.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 살짝 30점이 나와도 괜찮아. 뭐 2월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만약에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둔 거 있죠. 거기서 다 나와. 거기서 아직 여러분 거 안 돼 있어서 그러지. 그게 전부라니까.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우리 시험 별거 없어요. 흘러가는 게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약 정리된 거 다 있다니까. 거기서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해.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걸로 한번 쫙 돌려봐요. 한 두세 번만 들어봐. 그러면 막 답이 보여. 오늘 진도까지 냈죠. 계약 안 내. 그거 내가 갈지도 안 했는데 왜 내? 오늘 해제까지 지금 할 해제까지 냈어. 매매부터 안 냈어. 매매부터. 그러니까 너무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1월, 2월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몇 개나 OX 골라내나 그 싸움이에요.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라 몇 개 지문은 X 골라내고 그래서 그 의미를 두세요.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쉬운 문제 20개는 풀어보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 것, 물음표 2개 난 것 제가 체크하겠죠? 그것만 한번 들이대자. 물음표 3개 나면 버려야 돼. 5개 지문 중. 자, 해제 갑니다. 해제는 일단 목차
갑을 매매. 계약해제는 총론에서 가장 중요하죠. 자, 보통 계약금을 쏘고 계약금 5천만 원 지급해야 계약 성립. 5월 1일. 그 다음 한 달 후 6월 1일 날 중, 도, 금, 남은 7월 1일 날 잔금. 자, 그러면 7월 1일 잔금 날짜에 가분 소유권 줄 채무 이행 시기가 되고 을은 매수인은 잔금 지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겠죠. 자, 그런데 매수인 을이 잔금 날짜에 서로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얘는 등기 서류를 제공했어. 등기 서류를 제공했어. 그런데 매수인 을이 잔금 채무 이행을 못했죠. 이걸 이행 지체라고 해요. 상대방은 이행 제공했는데 내가 잔금을 못 쏜 거지.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을 못했죠. 지체. 이걸 지체 상태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법은 어느 한쪽이 자기 채무, 잔금 채무 이행을 그 시기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안 했죠. 이걸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은 상대방, 갑한테 얘가 채무 불이행했죠. 이행 지체. 그럼 상대방한테 해제권을 줘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상대방, 갑은 이놈이 잔금 안 줬으니까 상대방, 매도인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준다.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무효가 되는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그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채무불이행. 민법이 정한 법이 정한 해제 사유. 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뭐다? 채무 불이행이요. 네 번째 줄 봐요. 우리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채무 불이행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지체 상태. 이행 지체. 하나는 아까 했어.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계약 체결 후 멸실. 그러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불능에 빠졌죠. 어떻게 죽었니? 채무자 귀책 사유. 이게 바로 이행 불능이야. 그러면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멸실이 일어나면 갑은 줄 수가 없죠. 이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을은 갑이 불냈기 때문에 을한테 권리 주겠죠. 해제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제 이게 해제권인데 해제할 수 있는 권리 해제인데 이게 민법 법이 주는 법정 해제권이라고 해요. 법정 해제권. 민법이 주는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채무자 귀책 사유,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지체 불능일 때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났다. 채무 불이행 아니에요. 이행 불능 아니요. 그럼 위험부담 동네가 바뀌어 버려. 동네가. 그래서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지체든 불능. 얘 잘못으로 안 줬죠, 잔금. 채무자 잔금 안 주는 채무자가 을 귀책 사유란 지체. 그럼 상대방한테 해제 권리를 준다. 이게 민법이 정한 법정 해제권이에요. 자, 그러면 해제 효과. 잔금으로 할게요. 을이 잔금 날짜에 같이 잔금 주고 등기 주고 해야 돼. 얘는 제공했는데 얘가 잔금을 못 줬다. 지체 상태. 그러면 한 달이 지나도록 매수인이 잔금을 못 주면 상대방은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지체의 경우에는 좀 이따 해요. 일단은 최고하고 해제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갑은 얘가 잔금을 못 줬다고 해서 바로 해제로 날려버릴 수는 없고 나 기회 줄게. 앞으로 2주 기한 주지. 2주 안에 잔금 빨리 줘. 그렇지 않으면 나 해제할 거야. 이렇게 한 번은 독촉하고 그래도 2주 기한을 줬는데 그래도 잔금을 안 넣는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행 불능은 건물이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내가 2주 줄게. 건물 빨리 소유권 넘겨.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행 불능의 경우는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 최고 없이 바로 해제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나와요. 이행 불능은 최고 필요
없다.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다. 하지만 지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고 절차를 거친 후 그래도 이행 안 할 때 해제. 지체하고 불능은 최고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완전 달라요. 지체는 이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주란 얘기야. 법이. 최고하고 해제. 하지만 불능은 건물이 날아갔는데 뭔 독초. 바로 해제지.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자, 이제 해제 효과. 그러면 기회를 줬는데 8월 20일이 되도록 잔금을 못 주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 갑은, 매도인 갑은 을의 잔금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8월 20일 날 해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해제하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로 날아가요. 취소해도 무효로 날아가고 해제, 계약을 해제도 무효로 날아가요. 그럼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 항상 경우수는 둘. 해제한 이때로부터 장날량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서 5월 1일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되느냐? 취소하고 똑같아요. 저기 있죠? 처음부터 소급 무효. 그래서 해제 효과는 처음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이 계약을 날려버려요. 자, 그러면 항상 소급효가 있으면 만약 중도금까지는 받아놨으니까 갑이 계약금 중도금 3억 받아놓은 거 을이 만약 인도까지 토지 건물을 인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면 소급무로 날라갔으니까 서로 받은 건 상대방한테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받은 중도금 돌려주고 을은 먼저 넘겨받은 토지 건물 목적물 돌려주고. 그러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서로 돌려준 의무를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는데 해제는 용어를 바꿔요. 부당이득 반환이란 용어를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쓴다? 원상 회복 의무라는 새로운 법률 용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상 회복 의무. 그래서 받은 걸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라. 부당이득 반환하고 똑같아요. 단지 반환 범위가 달라요. 부당이득 반환은. 그래서 단어를 바꿔버려. 원상 회복할 의무. 원상 회복. 자, 하나 더. 그러면 해제 효과는 소급 무효 받은 건 돌려주세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 자, 을이 잔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갑이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의 효과,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손해배상은 해제의 효과가 아니야. 해제 효과가 아니라 무슨 효과? 채무 불이행의 효과예요. 채무 불이행의 효과. 그래서 채무 불이행, 만약에 갑이 불내버렸다. 그러면 채무자가 갑이니까 갑의 불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 을은 먼저 계약 해제 날리고 계약 없애고, 네가 불내서 임마 내가 그 건물 넘겨받았다 5억에 사서 지금 벌써 시가가 10억이야. 네가 불내서 내가 10억 5억 차익을 못 얻었잖아. 이게 매수인이 발생한 손해예요. 차액. 시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상대방은 해제하고 네 채무 불이행으로 내가 시가 상승 5억을 누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거야. 너 임마 손해배상해. 해제하고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해제의 효과가 아니라 이 해제 효과가 중요하진 않아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요. 자, 손해배상 채권은 언제 태어나느냐?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 원인은 하나는 채무불이행, 하나는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누군가 때려버렸어. 그러면 나는 피해자죠. 때린 건 불법. 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은 불법행위가 성립했거나 또는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있었거나 그때만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99%.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난다. 그래서 해제의 효과 소급 무효 원상 회복 의무. 그다음 해제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니까 채무 불이행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목차 우리 민법이 정한 법이 정한
해제권, 이게 법정 해제권이라고 그러고, 우리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있다. 두 가지. 그다음에 해제권 행사, 이건 3월에 할 거고. 자, 해제 효과 기초 잡는 거요. 해제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돼. 취소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소급 거슬려서 무로 날려버려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가 원인행위 실효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소급해 있다. 소급해서 무로 날아가면 서로 받은 건 돌려줄 의무가 발생해. 해제는 반환 범위가 달라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단어 대신 새로운 법률 용어 원상 회복 의무, 이 새로운 법률 용어가 나온다. 그다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먼저 해제로 먼저 날리고 그다음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편의상 해제 효과에서 세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소급 무효,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이 세 개 해제 효과예요. 자, 이게 목차고 이제 마지막에 해제합니다. 이건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인데 갑과 을이 합의하에 쪽낼 수도 있겠죠. 당사자 갑과 을이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가 아니라 이건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하지만 합의하에 서로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합치 계약이야.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에 해제도 가능해요. 왜? 계약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니까 세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법정이니까. 자, 그럼 해제권의 발생 원인. 자, 법정해제죠. 법정해제. 우리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행지체야. 이행지체의 경우, 자, 얘는 을이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줬어. 이행지체. 또는 갑이 소유권 안 줬어. 똑같아요. 어느 누구든 당사자 일방이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 이걸 지체 상태라고 하고, 이행지체가 일어나면 상대방은 해제할 수 있는데 바로 해제는 안 돼. 우리 법이 일정 시간은 한번 제공을 해줘라. 이행할 기회를. 그래서 우리 법 좀 더 볼 거예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한 번은 이행할 걸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아. 그때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행지체는 한 번은 최고해라. 그래서 을이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주면 갑 매도인은 바로 해제가 아니라 2주일, 일주일, 한 달 안에 잔금 줘. 그렇지 않으면 나 해제할 거야.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줘야 돼요. 이게 최고 절차예요. 하지만 예외. 법조문 이행지체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최고 안 하고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예를 들게요. 잔금을 안 줬어. 갑이 최고 절차 하려니까 을한테 전화가 왔어. 나 잔금 안 줄 거야. 나 잔금 안 줄 거야. 그러면 최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또 아예 계약 기간 중에 나 중도금 안 줄 거야. 잔금 안 줄 거야. 최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준 놈한테 뭘 독촉을 해. 안 주겠다는데. 이게 바로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미리 안 하겠대. 우리 미리 잔금 안 주겠대.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굳이 독촉할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 안 주겠다는 놈한테. 이행 거절. 나 안 줘! 잔금 안 줘! 갑한테 했는데 갑이 이달 말까지 잔금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제할게요. 그러면 을이 한 번 더 전화해. 안 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굳이 독촉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법 조문이에요. 미리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시 또는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표시하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다는 얘기는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자, 두 번째. 정기행위라는 게 있어요.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예를 들게요. 정기행위가 뭐냐? 반드시 기간 준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해요. 기간 준수. 예를 들면 결혼식이 있어서 내가 꽃 배달 회사에 환을 신청했어. 결혼식 2시니까 꽃 배달해 주세요. 나 결혼식 참석했지. 근데 내 환이 안 왔어. 내 환이 안 왔어. 꽃 배달을 시켰는데 2시가 결혼식인데 결혼식 끝나도록 안 온 거예요. 상대방 꽃 배달 회사 이행 지체죠. 꽃 배달 이행 지체한 거지. 시간을 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행지체니까 전화해서 꽃배달 30분 시간 줄게. 이행해. 빨리 꽃 배달해. 그래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결혼식 다 끝났는데 30분에 꽃 오면 뭐 할 거야? 즉, 정기행위가 뭐냐? 반드시 기간 준수가 필요한 법률행위. 그때는 그 기간 내에 들어와야 돼. 결혼식 최소 시작 전에는 들어와야지. 아무튼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기간 준수를 해줘야 할 법률행위인데 그 기간을 넘었다. 그러면 바로 해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최고할 필요가 없다. 자, 정기행위가 뭐다? 우리 법조문 계약의 성질이나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해줘야 돼. 따라서 결혼식 2시까지 꽃배달을 해주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법률행위, 계약. 이걸 정기행위. 시간 엄수가 필요한 법률행위. 그때는 만약 지체가 일어나면, 꽃이 늦어지면 나는 늦게 받는 의미가 없잖아요. 결혼식 끝나버렸는데, 그죠? 다음 예식 순서가 돼버렸는데 내 꽃 화는 어쩌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넘으면 받는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냐. 그때는 최고 없이 꽃배달 회사에 아니 왜 아직까지도 안 왔네요.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하면 돼요.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나 이제 받은 들 의미가 없다. 결혼식 다 끝났다. 그때는 바로 해지하는 거예요. 바로. 즉 최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 2개 이행지체인데도 원래는 원칙은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부여해야 돼. 최고 절차가 필요해. 그런데 시험은 이놈이 더 잘 나와요. 항상 예외가 잘 나오는 거예요.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2개.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예, 최고 필요 없지. 바로 했지. 그 다음에 반드시 결혼식 꽃 화한 생각하시고 결혼식 꽃 화한 시간 엄수가 필요한 법률행위 정기행위. 이거 이행지체다. 의미가 없지. 최고 필요 없어요. 바로 했지. 30분 기다리면 의미가 없잖아. 그때 온들 결혼식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 2가지 최고 필요 없이 지체인데도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이 2개를 법조문에서 확인을 해야 돼. 법이, 우리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은 이행 지체가 있고 이행 불능이 있는데 지금 지체 본 거예요. 자, 법조문 이행 지체와 해제. 2번째 법조문이 정기행위와 해제. 자, 첫 번째. 당사자 어느 한쪽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행하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이행이 가능한데도 안 한 거야.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죠.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건 불능지문이고 이행하지 않았어. 이행지체.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등기 안 주든 매매대금 안 주든 어느 한 놈이 지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이행지체. 그러면 상대방은 바로 해제는 못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한 번은 최고 하고 그래서 한 달 줄게요. 빨리 잔금 넣으세요. 만약 한 달 안에 잔금을 넣지 않으면 그때 해제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바로 해제가 아니라 한 번은 이행할 걸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와. 잔금이 안 들어와. 그때는 해제할 수 있다. 자, 이게 원칙. 그러나 이제 예외.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대. 느껴봐. 채무자가 미리 하겠다 안 하겠대요? 안 하겠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시. 이게 이행 거절로도 나와요. 이 조문으로도 나오고 아까 봤던 이행 거절 지문이 2개로 나와요. 채무자가 미리 안 하겠대.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 그러면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최고 필요 없다. 안 하겠다는 놈한테 독촉할 필요가 없어. 바로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자, 2번째 정기행위. 계약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들어와야 돼. 2시까지 꽃은 배달돼야 돼. 그런데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게 결혼시관. 반드시 기간 엄수가 필요한 법률행위. 정기행위. 기간 엄수가 필요한
실준수, 기간 준수가 필요하죠. 이런 정기행에 있어서 아이고 결혼식 끝나도록 안 왔구나. 꽃배달 회사 당사자 일방이 이 결혼식 2시까지 꽃을 배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나는 최고 하지 않고 바로 계약 날려버릴 수 있다. 최고 필요 없는 거예요.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안 들어오면 최고 필요 없어. 바로 해지. 결국 우리 법조문에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래 한 번은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지만 예외 이행 거절 의사 표시해서 최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반드시 시간 엄수가 필요한 계약 정기행위.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나와. 계약의 성질에 의해 이렇게 나와. 일정한 시일 내에 하나만 나오겠지. 기간이나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기행위 내용이구나. 그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정기행위 단어만 알면 안 돼.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를 모르니까. 정기행위 의미에 관한 이 법조문을 아셔야 돼. 반드시 일정한 시일 내에 이행을 해주지 않으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읽는 순간 우리 시험점에 정기행위가 안 뜨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요. 그러면 일정한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내가 머릿속으로 빨리 정기행위 동네구나. 그러면 정기행위 동네는 기간 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최고 없이 바로 꽃배달 회사에 전화해서 꽃 보내지 마세요. 이게 꽃배달 주문 취소인 거예요. 우리 일상용어로. 그게 꽃배달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다. 결국 다시 정리. 이행지체는 원래는 한 번은 최고해라. 하지만 최고 필요 없는 게 지금 법조문 2개 본 거예요.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거나 또는 정기행위 이행지체 최고 필요 없다. 자 이제 이행 불능 했죠. 채무자 귀책 사유 갑입을 내버렸죠. 갑입을 내버렸어. 이행 불능이든 지체든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일어나야 돼요. 갑입을 내버렸구나.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 두 번째 이행 불능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항상 매수인이 하겠지. 갑입을 냈으니까. 소유권 채무자는 갑이니까.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는데 최고 필요 없이 바로 해제. 최고 필요 없어. 최고 의미가 없으니까 불능에는. 그래서 법조문 채무자 갑 왼쪽 놈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 두 단어 떴죠. 그러면 채권자는 항상 오른쪽 놈이에요. 불능해서 채권자는 오른쪽 놈, 불능해서 채무자는 왼쪽 놈, 소유권이니까 채권자 매수인들은 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다. 그 말이 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해제. 하나가 더 있어. 반대급부, 매매대금. 건물이 날라갔는데 매매대금 잔금 날짜가 됐다고 해서 잔금 제공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나와요. 이행불능의 경우 최고가 필요 없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소유권하고 상대방 소유권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미친 짓이지. 건물이 날아가는데 뭔 잔금 날짜도 자기가 제공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건물이 멸실한 순간 바로 해제야. 두 가지가 필요 없어요. 최고가 필요 없고 반대급부인 자기 반대급부로도 나오고 잔금으로도 나와요. 매수인은 소유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기 반대급부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즉 바로 해제야. 건물이 멸실하면 이행불능이 나오면 최고 필요 없고 반대급부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다. 이 두 개를 외워요. 어마어마한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행불능에서는 이 두 개. 최고 필요 없다는 거. 반대급부 자기 잔금 매수인 제공할 필요도 없다는 거. 이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 다음 채무불이행에서 채무는 주된 채무를 말해요. 따라서 협력채무와 같은 주된 채무 급이 다른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제 못해요. 자, 외워야 돼요. 민법이 정한 해제의 사유, 법정의 사유가 뭐다? 채무불이행이죠. 이 채무는 무슨 채무? 주된 채무. 소유권하고 대금 같은 중요한 채무불이행을 말하는 거지. 협력채무와 같은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 협력채무 같은 부차적 채무의 경우에는 해제권 발생하지 않아요. 급이 달라. 외워야 돼요. 그래서 민법이 정한 법정 해지 사유인 채무불이행은 주된 채무를 말하지 주된 채무 아닌 그렇게 처음에 훈련해야 돼요. 주된 채무는 소유권하고 대금. 소유권 대금 주된 채무 아닌 협력 채무와 같은 말이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요. 이런 거. 결국 자, 부수적 채무는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협력 채무가 부수적 채무. 먼저 이걸 외워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들 서로 협력할 의무, 협력 의무,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다. 먼저 외우시고 이 부수적 채무의 두 가지 성질. 너는 급이 달라. 주된 채무인 소유권 이것도 또 해야겠죠. 주된 채무 매매는 소유권하고 대금이야. 소유권 대금이 같은 급 동시에. 따라서 너는 급이 다르니까 주된 채무인 소유권 대금과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동시행관계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먼저 하시고 선의행이다. 동시행 아니라는 얘기는 협력 채무는 선의행이다. 외우시고 두 번째 채무 불이행의 저 채무는 해제 사유인 주된 채무. 그러니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 해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두 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에서 나와요. 협력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 해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 안 주고 대금 안 줄 때 해제가 가능하지 협력 채무를 이행 안 했다고 해서 그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 날려버릴 수는 없어요. 서로가. 그래서 부수적 채무의 성질 동시행관계 아니다. 먼저 협력부터 하세요. 선의행이라는 거 외우시고 두 번째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 불이행했다고 해서 해제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는 거. 이 두 개 좀 어려워요. 얘가 좀 어려워.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일단 오늘은 민법이정 해제 사유 이행 지체 그런 거 하고 이건 나중에 해도 돼. 자, 해제 효과 먼저 아까 봤죠. 소급 무효. 처음부터 소급 무효. 자 그러면 우리 다 한 거예요. 을한테 등기가 넘어간 후 나중에 해제가 됐다. 오른쪽에서 해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8월 20일 날 계약 체결한 5월 1일부터 6, 7, 8 세 달 후 해제됐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매매가 무효로 날아가면 을 등기도 무효.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넘어간 을 등기도 같이 무효. 물권의 유인노. 그럼 너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갑. 어떻게 복귀? 당연 복귀. 말소 등기 필요 없죠. 이게 원인행위인 채권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되면 당연 복귀 187조 그때 했죠.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 필요 없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187조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거기서도 나오고 양쪽에. 여기서도 3번 나왔어. 3번. 해제 동네에서도. 거기서는 한 4-5번 나왔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월 달에 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또 법조문이 있어요. 계약 해지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병을 보호해주는 법조문이 있더라. 이건 3월에 할 거고. 자, 원상회복의무. 갑과 을이 해제되기 전에 서로 받은 게 있다면 서로 돌려줄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오늘은 제목만 보시고 진도 때문에 그래. 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먼저 해제로 날리고 그 다음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계약 해지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지하고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제도 하고 손해 있으면 야, 너 때문에 인마 시가상승 내가 못 늘려놨잖아. 손해 발생했어. 해제로 계약부터 날리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 4번 나왔고 이런 응용으로도 한 3번 총 7, 8번 나왔어.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지. 무조건. 그래서 계약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같이 중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건 맞는 지문이야. 항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뜨면 모르겠으면 맞는 걸로 찍어. 맞는 걸로. 법조문일 확률이 많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내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똑같아 구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뜨면 그냥 모르겠으면 맞는 걸로 찍는 거예요. 세트로.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했다. 일단 계약 날려 해제.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도 같이 동시에
중첩적으로 들이댈 수 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해지가 뭐냐? 이것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해지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해제하고 해지 단어 한 글자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느냐? 해제는 일시적 계약, 매매 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에 작동되고 소급무효가 돼. 소급무효. 이게 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러면 해지는 뭐냐? 해지는 임대차 계약 생각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제 아파트 세를 줘. 그럼 을은 임차인. 임대차 계약. 내가 2년 계약으로 갑 아파트에 세 들어왔어. 임대차 계약에서 봤어. 임대인. 그러면 우리 법은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두 달치 이익이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인은 쫓아낼 수 있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임대인한테 줘요. 자, 임대차는 해제란 말이 안 나오고 단어가 바뀌어. 해지로. 그러면 왜 매매는 해제한다고 제자를 쓰고 임대차 계약은 왜 해제란 단어가 아니라 해지라는 지자로 바뀌느냐? 효과가 달라요. 얘가 두 달치 1년쯤 돼서 두 달치 월세를 못 내면 이 시점에 주인이 해지합니다. 의사표시를 쏘면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해. 즉 해지는 소급 무효가 되지 않아요. 해지한 그때로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거슬러 올라가죠.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소급표가 없다. 그 차이야. 그 차이. 그러면 왜 임대차 계약은 해제 대신 소급효를 두지 않은 해지란 단어를 쓰느냐? 성질상 소급 무효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해제 효과는 소급무에서 받은 거 서로 돌려주죠. 자, 그러면 만약에 1년쯤 월세 두 달 못해서 주인이 쫓아내 소급무효가 된다. 그러면 갑은 1년째 받아놓은 월세 있죠. 돌려주면 돼. 근데 을은 1년 동안 살았죠. 이거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1년 동안 산 걸 지난 세월을 어떻게 무로 만들 거예요? 지난 세월을 무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과 같은 걸 계속적 계약, 살아가는 계약. 계속적 계약에서는 소급 무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은 소급 무효가 성질상 불가능해. 1년 동안 산 걸 처음부터 없앨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 해지를 써서 해지한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무, 지난 세월은 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제하고 해지 차이점은 소급표가 있느냐 소급표가 없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차 동네로 가면 해제란 말이 안 나와요. 임대차는 해지만 나와. 해지. 그게 소급 무효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임대차는 해지, 매매는 교환은 해제. 정해졌어. 그래서 그 차이점이요. 다 했어요. 요약해 드릴게. 우리 다음 주에 개강하니까 다음 주에 요약할 수는 없잖아. 해줘? 말아줘? 안 해줘? 오늘 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아. 요약정리 반대 녹음하셔서 이것만 들어봐요. 그럼 합격을 안 하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합격이 돼버려. 진짜 보물이야, 보물. 제 요약정리는 지금 안 들려도 계속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면 외워져요. 자, 오늘 동시항명권. 갑매매 왼쪽 놈 소유권 주고 오른쪽 놈 매수인들의 대금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죠.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그런데 잔금 날짜에 매도인이 지는 등기소료 안 주면서 매수인 을에게만 잔금 달라고 하면 매수인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이 채무인데 상대방 안 주고 나한테만 이행 청구하면 안 됩니다. 등기소료 줄 때까지 내 채무, 잔금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럼 동시항변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성립요건 세 가지. 양채무가 있어야 되니까 쌍무계약에서만 나온다.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채무, 소유권 주고 대금 채무. 두 번째, 잔금과 같이 쌍방채무 모두 변제기에 있어라. 잔금 날짜 대라. 그 다음 어느 한쪽 놈이 지는 이행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만 이행 청구할 때 그때 상대방한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쌍무에서 동시항변권 나오니까 편무계약이라면 한쪽 편만 채무가 있으면 뭐 동시행하자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편무계약은 동시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 있어야 되니까 중도금 같은 거. 중도금은 날짜 되면 줘야 할 선이행 채무. 상대방 소유권과 중도금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다음 이 채무는 주된 채무끼리 소유권 대금 주된 채무끼리 같은 급끼리만 동시에 주된 채무 아닌 놈이 딱 하나밖에 없어. 부수적 채무, 부차적 채무, 협력 채무.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협력 의무는 이거 주된 소유권 대금 급이 달라요.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는 주된 채무 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에 의해서 의리 등기소리 안 주니까 들이대고 있는 거지. 이거 이행지체 아니다.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양채무 중 어떤 건 동시행관계가 있고 어떤 건 동시행관계가 아니냐. 첫 번째 동시행에 해당하는 놈 방금 본 매매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동시에 그다음에 전세 기간이 끝나면 주인은 전세금 주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주고 1+1 전세권자는 하나 더 줘야 돼.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까지 함께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계약이 무효 취소로 날아갑니다. 양 당사자의 서로 반환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서로 동시에 계약이 해제됩니다. 양 당사자의 서로 원상 회복할 원상 회복 의무 이것도 동시에. 자, 동시행관계 아닌 거 돈부터 갚으세요. 변제 의무는 선이행 채무지 상대방의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변제부터 하세요. 선이행 의무 동시행 아니다. 두 번째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 협력부터 하세요. 너는 주된 채무인 소유권 대금과 급이 달라. 같이 놓을 수가 없다.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 동시행 아니다. 선이행. 변제부터 하세요. 변제 두 글자 뜨고 협력 두 글자 뜨면 동시행 관계 아니다. 선이행. 자, 위험부담. 위험부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갑이을한테 건물을 매매하는 매매계약. 그럼 매도인 갑 왼쪽 놈은 소유권 넘겨줄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고 오른쪽 놈은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해. 소유권 대금. 그런데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멸실. 자, 계약 체결 후 갑의 왼쪽 놈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불능에 빠졌고 시점이 계약 체결 후니까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 자,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 불능, 후발적 불능이 일어났다. 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소유권 채무가 불능에 빠졌으니까 왼쪽 놈 매도인 갑이 항상 불능에서는 채무자, 소유권 채무자. 오른쪽 놈은 반대말 채권자. 자, 불능의 원인을 따집니다. 건물아, 너는 어떻게 멸실하게 됐니? 건물이 일렀어. 채무자 갑이 불냈어요. 채무자 갑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이게 바로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에요. 따라서 상대방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다. 채무 불이행 문제.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은 채무 불이행. 하지만 채무자 잘못 없다.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다. 채무자 잘못이 없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귀책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을 갑하고 을 중 누구한테 부담시킬까? 위험부담의 문제. 대가위험, 위험부담의 문제. 그런데 경우수가 다시 나뉘어. 갑은 당연히 잘못 없어. 채무자는. 오른쪽 을도 잘못이 없는 쌍방무체, 태풍, 낙뢰, 지진, 수용 이 네 가지가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갑은 지 잘못 없다 하더라도 을한테 잘못했고 지 영역 내에서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법은 갑 네가 독박 써.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갑 소유권 채무 소멸, 을 대금 채무도 돈 줄 필요 없죠. 같이 소멸. 하지만 채권자 항상 오른쪽 놈이요.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을이 놀러와서 불내버렸구나. 그러면 갑은 상대방 갑은 당연히 불낸 을한테 돈 줘.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죠. 그래서 이해하고 외우면 돼요. 자, 3자를 위한 계약. 먼저 용어 정리부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 당사자. 근데 갑이 을한테 요청했죠. 을 매매대금을 놔주지 말고 제 병아라는 애한테 줘. 갑
요청했다 요약자, 을 승낙했다 낙약자, 병 제3자이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림이 그려지고 자 이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지만 돈을 을이 오른쪽 놈이 병에게 주기로 한 3자를 위한 계약. 자 갑과 을 계약 당사자 기본된다. 기본관계. 갑과 병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이 뭔가 있겠죠. 대가관계야. 기본관계 저쪽은 대가관계. 자 기본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니까 당연히 이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저쪽은 이 매매계약에 아무리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대가관계는. 자 3자의 지위. 그러면 3자 계약이 체결됐을 때 제3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제3자가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 오른쪽 놈, 을한테 수익 의사를 표시한 그때 그 시점에 3자 권리 발생. 따라서 3자 권리의 발생은 수익 의사 표시한 때. 자, 누구한테 수익 의사 표시를 하냐? 상대방은 자기한테 돈 줄 놈, 오른쪽 놈, 낙약자, 채무자. 낙약자가 돈 줘야 되니까 낙약자가 채무자. 수익 의사 표시 5월 10일 날 3자 권리 발생. 주세요. 채권 발생. 자, 3자 권리가 생겼다며 이제는 제3자는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한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자, 3자 권리가 생겼다면 이제는 갑과 을 지들 마음대로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3자 권리 확정됐다. 자, 제3자는 혹시 이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제3자 병이 취소 해제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다. 절대. 3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당사자 아닌 수익자는 이 매매계약에 취소, 해제할 수는 절대로 없다. 자, 낙약자의 주의. 갑을 병, 낙약자 을은 갑이 소유권을 안 줘. 그러면 병한테 들이대야지. 병, 갑이 소유권 안 줘. 나 잔금 못 주겠어. 대항할 수 있다. 요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이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낙약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쪽은 있다. 하지만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저쪽이구나. 갑병, 병이 나왔구나. 수익자가 나왔고 저쪽 법률관계, 대가관계라는 단어가 떴구나. 저쪽에 어떤 문제, 아예 계약이 없든 부존재든 또는 저 계약이 무효가 됐든 저쪽을 이유로 낙약자 을은 병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저쪽을 이유로는 소수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쪽 갑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로는 무조건 3자한테 들이댈 수 있고 이쪽은 이따로 끝나고 저쪽이 나오면 절대 들이댈 수 없다. 저쪽 대가관계 요수 갑병 병이 나오면 수가 나오면 대가관계가 뜨면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자 3자 계약했고 계약 해제. 우리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권. 채무 불이행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행이 가능한데도 안 해. 이행 지체 상태. 하나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이행 불능. 자, 채무자 귀책 사유로 지체 불능이 일어날 것. 이게 채무 불이행. 자, 지체. 우리 잔금을 안 줘. 잔금 날짜에. 그러면 상대방 매도인 갑은 한 번은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최고 절차 필요해요. 하지만 최고 필요 없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이행 거절 의사 표시했어. 그러면 최고할 필요 없고. 두 번째, 정기행위. 반드시 기간 엄수가 필요한 법률행위, 정기행위. 대표가 결혼식 한 일정한 시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해 주지 않으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말이 뜨면 빨리 정기행위. 그런데 안 들어왔죠. 2시까지 꽃이. 그러면 이런 정기행위 경우에는 최고 필요 없다. 바로 해제. 최고 필요 없는 게 두 개.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일어났다. 바로 해제. 최고 필요 없어요. 정기행위, 이행 지체. 최고 필요 없다. 그 다음 이행 불능이죠. 자, 이행 불능.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계약 체결 후 불능이야. 계약 체결 후. 당연히 채무자 갑이 불리하겠죠. 그러면 최고 필요 없습니다. 이행 불능은 거물이 날아갔기 때문에 최고가 의미가 없어. 최고 없이 바로 해제. 또 하나가 필요 없어요. 반대급부의 매수인이니까 자기 잔금, 반대급부 갑한테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이행 불능은 최고 필요 없다. 반대급부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정확히 해놔요. 바로 해제. 그다음
채무 불이행의 채무는 주된 채무만을 말해요. 소유권 대금. 따라서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다.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협력 채무, 부수적 채무는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니까 동시행 관계도 아니고 해제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자, 해제 효과. 해제하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소급 무효, 소급 무효. 자, 소급 무효. 을한테 등기까지 넘어간 후 해제했다. 그러면 해제로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너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갑. 당연 복귀. 187조. 자, 소급 무효가 됐으니까 서로 받은 건 돌려줄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고, 자, 해제 효과 소급 무효 원상 회복 의무. 두 번째,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면 먼저 해제로 그냥 날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나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먼저 계약 해지로 날리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도 동시에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자, 1월달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이제 3월달에는 요약집으로 갈 거고, 반드시 강의 들어오기 전에 1월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 이 요약집을 보면서 1월 강의를 한 번을 꼭 들어요. 주말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제 3월 강의는 1월 달에 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 한 걸 또 추가로 해야 돼요. 우리 아직 물권법도 많이 안 했고 계약법, 특별법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쭉 가려면은 지난 1월에 한 걸 또 계속 똑같이 제가 설명한 순간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월 과정은 반드시 한번 듣고 오시오. 왜? 제가 설명을 1월 달에 30분 했으면 5분밖에 안 해. 확인만 하는 거야, 확인만. 자상한 설명이 이제 없다고. 기존에 한 것은. 왜? 새로 할 것도 자상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앞으로 3, 4월은 진도표 나갈 거니까 그 진도표에 맞게 1월 과정을 반드시 듣고 오신다. 그래서 왜 설명이 그렇게 바로바로 막 넘어가요? 그런 불만 제기하면 안 돼요. 1월에 한 걸 왜 또 자세히 똑같이 해야 돼? 그러면 우리 할 게 얼마 많은데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1월 강의 꼭 듣고 오시면 3월에 의미가 있어요. 안 듣고 오죠? 그러면 자세한 설명이 안 확인만 하니까 1월 달에 한 거 그것도 이해 못 하죠?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새로 추가하는 이제 어려운 걸 추가할 건데 대부분 판례를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 큰일 나는 거야, 큰일. 주말 시간 이용해서 민법만큼은 꼭 1월 강의 꼭 듣고 오시라. 아셨죠? 그래요. 우리 다음 주 만나고 일단 오후 특강은 지금부터 1시간 후 3시 10분 해야겠네. 그래요. 고생했어요.